장시율과 왕해가 드디어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결말을 앞두고 전초전을 벌인 셈인데요. 벌써 다음 주면 마지막 회인 이 드라마, 과연 결말은 어떤 식으로 연출을 했을까요? 오늘은 드라마 탕류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서 새롭게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왕해는 이돌계에게서 호패를 받았고 이돌계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해가 경강을 다 먹으면 다음엔 누굴지 궁금하다고 말이죠. 아시다시피 왕해와 이돌계는 과거에 적으로 마주쳤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상 9년 전 함경도 북부 지역에서 벌어진 여진족의 변란 니탄계의 난에서 말이죠. 당시 여진은 흉년으로 여진족은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 조선을 침입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돌계는 하급 병사였는지 아니면 무능한 군사였는지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건 상당히 겁 많은 인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장면에선 끝까지 여진족과 싸우는 무관을 보여주며 이돌계와 대비시키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은의 아버지와도 상당히 닮아 보이네요. 여러 번 보았는데 확신이 서지는 않더라고요. 만약 최은의 아버지 최정엽도 장군이었다는 서사가 있다면 대호군과 최정엽이 만나던 장면의 서사가 더 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대호군은 최정엽에게서 조선의 지도를 모아 하나로 합쳐달라는 요구를 했고 최정엽은 이 일이 잘못된다면 영모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최은에게 상단과는 상관없는 물품이라며 행여 상단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빼앗길 일은 없는 것이라며 후일을 도모하는 듯 땅 문서를 건네줍니다. 이걸 왜 자신에게 주냐는 최은의 질문에 조선은 기울어진 땅이라고 말하던 최정엽은 어쩌면 자신에게 벌어지게 될 미래를 알고 있던 걸까요? 흥미롭게도 드라마상에 대호군의 행적은 마치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던 김정훈님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대호군은 왜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도를 만들던 것인데요. 실제로 니탄계의 난이 벌어진 9년 뒤 조선에선 임진왜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드라마상에서는 이제 곧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에 대비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이 많은데요. 드라마에서는 타락한 조선의 관리들이 무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극 초반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호군을 모함하는 이돌계가 보여지며 동인으로 보이는 이돌계 위에 있는 인물은 대호군의 지도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의 마지막엔 이돌계가 대호군을 역모라는 죄목으로 잡아들이려고 하게 될 것이고 최정엽의 상단도 몰락하게 되면서 최은은 땅 문서가 있는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 장시율은 최은을 구해주는 장면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드라마는 이제 마지막 회차에서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며 아마도 주인공들의 처절했던 삶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OTT가 보급되기 이전이었던 2010년 겨울 마지막 회 시청률이 무려 36%에 육박했던 경이적인 드라마였던 추노를 아시나요? 탕류를 탄생시킨 천성일 작가의 전작이었는데요. 비장미 넘치는 액션과 신분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 등 많은 부분이 탕류와 추노는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추노의 연출은 스타일리시하고 역동적인 액션의 대가 곽정환 감독이 맡았습니다. 반면 탕류의 메가폰은 천만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통해 인물의 감정선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영화적 서사를 선보인 추창민 감독이 잡았습니다. 작가가 이야기의 영혼을 빚는다면 감독은 그 영혼에 육체와 숨결을 불어넣는 존재인데요. 작가는 같지만 감독이 다른 작품이기에 또 다른 연출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먼저 추노의 결말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노의 결말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이 내걸었던 모든 꿈과 이상은 처참하게 부서지고 흩어졌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결말까지 아름다운 드라마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모든 것이 빈틈이 없었던 작품이었고 지금 다시 OTT에 다시 나온다면 아직도 흥행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추노의 결말의 주인공 대길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른 등장인물들도 꿈을 실패하는 비극적인 서사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토록 가혹한 결말을 택했을까요? 그 해답은 천성일 작가의 한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추노의 결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로 끝났다기보다는 실패도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등장인물들의 죽음과 실패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천성일 작가
작가는 스스로를 길바닥 작가라 칭하며 사극을 쓸 때 왕실을 다뤄본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궁궐의 화려한 권력 투쟁이 아님 저잣거리의 이름 없는 민초들의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임은 단순한 배경 설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서사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추노의 주인공들은 왕이나 장군이 아닌 쫓는 노비 사냥꾼과 쫓기는 노비, 그리고 버림받은 무관들이었습니다. 작가는 정의, 혁명, 사랑과 같은 거대한 주제들을 이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길어올립니다. 이로 인해 그의 이야기는 관념적인 구호가 아닌 피와 땀 냄새가 짙게 밴 생생한 현실성을 획득합니다. 탕류 역시 이러한 작가적 세계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조선의 모든 돈과 물자가 모이는 혼탁한 마포나루를 배경으로 밑바닥 왈패의 삶을 조명한다는 설정은 그가 다시 한번 가장 낮은 곳의 인생들을 통해 시대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추노의 인물들은 모두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대길은 가문과 사랑을, 송태아는 지위와 동료를, 업보기는 태생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박탈당했습니다. 작가는 이처럼 가장 깊은 나락에 떨어진 인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희망을 품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행동에 숭고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천성일 작가의 확고한 세계관은 탕류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탕류의 무대는 푸르던 경강이 탐욕으로 흐려진 무법천지의 조선입니다. 이곳은 부패한 포도청 관리 이돌계와 같은 인물들이 나루터의 왈패들로부터 상납을 받으며 왕처럼 군림하는 혼돈의 공간입니다. 이 탁한 세상에 3명의 새로운 개척자가 등장합니다. 과거를 숨긴 채 마포나루의 일꾼으로 시작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왈패 조직에 적응하며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인물, 이치에 밟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조선 최고의 상단을 이끄는 장사꾼을 꿈꾸는 여성, 청렴한 관리가 되어 부패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상주의자. 이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탕류의 인물들은 직업과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천성일 작가의 세계관 속에서 추노의 인물들과 동일한 서사적 원형을 공유하는 듯 보여줍니다. 비극적 주인공 이대길과 장시율 두 인물 모두 과거의 뿌리를 둔 강박적인 집념에 의해 움직입니다. 대길의 동력이 사랑이었다면 시율의 동력은 감춰진 과거의 극복 혹은 복수일 것입니다. 그는 길바닥의 야생적인 힘을 상징하며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불태우는 장엄한 희생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한 세상을 열어주고 전설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꿈은 자신과 동료들이 발붙일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주의적 개혁가 송태아와 정천 두 사람 모두 부패한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개혁할 수 있다고 믿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전직 장군이었던 송태아가 정치전쟁을 벌였다면 관리인 정천은 관료주의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송태아처럼 시스템의 부패가 상상 이상임을 깨닫고 거대한 벽에 부딪히며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부분적이고 타협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꿈은 정의롭고 질서 있는 사회입니다. 업보기와 최은, 추노에서 업보기는 폭력을 통해 낡은 세상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반면 최은은 상업과 자본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기존 질서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 합니다. 그녀는 폭력혁명이 아닌 경제적 대안을 통한 새로운 세상을 원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천성일 작가는 탕류의 결말을 어떻게 만들어내게 될까요? 첫 번째, 비극적 메아리. 이 시나리오는 천성일 작가의 스타일에 가장 충실한 예측입니다. 경강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새 주인공의 거대한 꿈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인공 장시율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동료들의 생존과 그들이 꿈꿨던 작은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생이 될 것이며 그는 마포나루의 전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천은 부패의 일부를 도려내는 데는 성공하지만 더 큰 시스템의 벽에 막혀 좌천되거나 암살당하는 등 개혁에 실패할 것입니다. 최은은 살아남지만 그녀가 꿈꿨던 거대 상단은 무너지고 시율의 희생 위에서 간신히 작고 독립적인 상권을 지켜내는 데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추노의 결말 구조, 즉 거대한 실패와 개인적 유산의 계승을 그대로 따르는 비극적이지만 숭고한 결말입니다. 결정적 변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추창민 감독의 존재입니다. 추노의 곽정환 감독이 보여준 날 것 그대로의 거친 연출 스타일은 시나리오의 처절한 비극미를 극대화하는데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추창민 감독은 다릅니다. 그의 대표작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정치적 긴장감 속에서도 인물의 인간적인 고뇌와 감정적 교감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결국 관객에게 희망과 감동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작품입니다. 그의 연출 문법은 무자비한 냉혹함보다는 감정적 울림과 서사적 완결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창민 감독의 영향력은
탕류를 완전한 비극보다는 진화된 희망 쪽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천성일 작가가 설계한 희생의 무게와 투쟁의 고귀함이라는 핵심 주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살아남은 인물들이 보다 가시적이고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승리를 거두는 방향으로 결말을 조율할 것입니다. 강물 전체를 정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주인공들이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댐을 쌓고 그들만의 맑은 저수지를 확보하는 그림을 그려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결론적으로 탕류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중심에는 천성일 작가의 변치 않는 작가적 신념이 자리할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치러야 하는 값비싼 대가, 그리고 성패와 무관하게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철학. 추노가 변화의 씨앗을 심은 위대한 실패의 이야기였다면 탕류는 새로운 감독의 시선과 진화된 인물들을 통해 값비싸고 부분적인 그러나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이 어떻게 피와 눈물로 지켜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겠죠. 그동안 정말 재미있게 봤던 작품인데 벌써 끝이 난다고 하니 너무나 아쉽네요. 과연 어떤 결말이 나오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예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